네, 우리 증시 미국 대선이 끝나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했는데 코스피가 11월에는 상승 마감이 두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단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 굴욕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증시의 부진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전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한 네.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업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금 회의감, 그리고 HBM 등 이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삼성전자의 좀 미숙한 대응.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집중됐던 거고요. 최근 일주일은 이제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세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강달러 기조에서 원화가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추가로 트럼프 트레이딩에 타겟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하자면 지난 한 달간 그 이상 지금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저렴해져 있기 때문에 또 코스피도 지금 2,500 밑에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차분해진 상태라서 조금 우려되는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뭔가 변곡점을 찾아 나가는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강달러 요인이 좀 많다고는 하지만 원화가 좀 유난히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환율 1,400원이 굳어지고 있고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 통화뿐만 아니라 엔화가 그동안 제일 약했고요, 전 세계에서. 유로화도 약했고, 어쨌든 달러 강세 때문에 생긴 원화 약세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원화가 조금 자율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입장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달러가 조금 부족해진다든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리고 관세 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불확실성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조금 더 강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1,400원이라고 하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원 달러가 1,400원이 중장기적으로 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본격적인 달러 약세, 원화 약세 시대가 전개될지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한 1,390원에서 1,410원, 그러니까 1,400원 정도에서 공방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 관세 정책도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조금 단계적으로 조금 트럼프의 후보자 시절의 공약이 조금은 톤 다운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우려되는 좀 글로벌 교역 위축도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지 당장 내년 1분기에 세계 교역이 급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원달러의 약세는 너무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너무 이제 좀 트럼프 트레이딩이 가세되면서 생긴 좀 가격적 현상이 조금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공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 실종도 지금 우리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언제쯤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트럼프 트레이딩도 있고 또 중장기적인 내년 2025년도에 대한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 코리아로 이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막상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조금 산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피해 업종만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 때 4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바이든 때는 지금 멀쩡했던 기업이
트럼프 2기 때는 뭐 망가진다. 이런 논리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는 조금 시간이 갈수록 뭐 올해 뭐 한 연말에 근접할수록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머니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반전하는 시기, 이거는 가격대로 보면 2,450 정도 코스피 이 정도에서는 지난번 8월 5일 저점에 2,380인가요? 2,400을 살짝 깼죠. 그 정도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2,400선에 접근할수록 외국인들은 다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반전하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코스피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외국인 매도 대세도 조금 뭐 변곡점에 가까워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가 2,400선에 근접할수록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 조선이 그나마 좀 랠리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증시에 좀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트럼프 정책은 뭐 사실 약간 과격하고 급진적이겠지만 좀 명확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업종은 조금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조금 지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모든 초점은 중국 때리기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을 받으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종은 AI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 쪽에서 중국 때리기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뭐 지금 미국의 빅테크 혹은 뭐 새로 떠오르는 새로운 빅테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센터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의 강화라든지 또 뭐 전력 AI를 계속 원활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죠. 이런 것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 때리기에 가장 또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지금 중국의 미국에 대한 추격이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중국의 바이오 견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 CDMO 위탁 생산과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혜 업종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공약대로 조기에 종전된다면 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또 뭐 건설이라 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수혜 업종이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를 조금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중국 때리기 바이오 쪽에서도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뭐 칩스법, IRA 폐지에 대한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은 어쨌든 존재하고 박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뭐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든지 반도체 과학법, 칩스법이죠, 일명.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레드 웨이브가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하원도 장악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도 뭐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많기 때문에 또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사 선택해서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결을 피해가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좀 제도가 조금 정비되어 있고 트럼프는 1기 때보다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1기 때 이제 통상무역본부장이었죠. 이런 분들이 좀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타격이 1기 때는 이제 철강 관세를 3%에서 바로 25%로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막론하고 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에 보편 관세는 상당히 조금 전략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영리하게 약간 협상 카드로 이걸 해주면 관세 안 물릴게라는 식으로 바터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4년간 바이든 정부 때 거의 한 140조 원 정도에 추정되는 공장을 미국에 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한다면 IRA라든지 또 칩스법에서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보조금을 덜 받는 못 받는 이런 불이익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러한 통상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피해가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레드웨이브 현실화에 따라서 트럼프 그 공약들이 현실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S&P 500 6,000선 아래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뉴욕 증시가 대선 이후에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랠리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연말까지 S&P 500이 뭐 가령 뭐 6,600이라든지 네. 그러면 S&P 500 PER이 뭐 거의 지금 22배에서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S&P 500 IT PER도 지금 30배 정도인데 이게 한 33배 정도까지 간다면 여기서 주가가 한 10% 정도 더 훌쩍 뛴다면 아마도 이제 랠리는 연말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기를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증시의 무게를 조금 시가총액의 이게 불어남 현상을 주가 상승을 그 조금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 상승은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취임식까지 1월 20일까지 주가가 계속 오른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락은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스터 마켓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는 1월 20일 내년 취임식 때까지는 트럼프 랠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약세장은 그 이후에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트럼프 취임식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면 빅테크가 그동안에 좀 끌어왔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뭐 금융주나 아니면 뭐 중소형주 흐름도 양호한 편인데요. 트럼프 2기에는 주도주가 좀 뉴욕 증시에 대해서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트럼프의 정책이 선명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의 수혜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겠죠. 이거는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 뭐 테슬라가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선거 때도 뭐 미국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조금 반응이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기존 전통적인 빅테크 업체들은 약간 민주당에 좀 기울여 있고 정치 성향이 네. 그리고 뭐 팔란티어라든지 새로운 이제 뉴 뭐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뭐 테크라고 그럴까요? 이런 업종들은 이제 조금 트럼프의 조금 성향이 기운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빅테크는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조금 좀 중견 네.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주가도 조금 많이 못 올랐고 또 트럼프의 좀 친트럼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존 빅테크보다는 좀 숨겨져 있는 빅테크 또 중견 빅테크 쪽에 조금 수혜가 높지 않을까 정책 수혜도 그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소형주 말씀드렸는데 일단 법인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동시에 때릴 수도 있지만 법인세 인하를 중소기업을 먼저 우선 적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에서 중소형주는 좀 유리한 게 트럼프 1기 시대에는 2017년에 중소형주 PER이 굉장히 18배 뭐 이 정도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6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PER도 낮고 그리고 지수 부담도 조금 적고 주가 상승률도 적으면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에 조금 수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좀 중소형주 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의 주도주, 기존 빅테크보다는 좀 중견 빅테크 쪽으로 무게가 옮겨갈 수 있다. 법인세 인하는
그 중소형주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사상 저 9만 달러 돌파하고 연내 뭐 10만 달러 돌파까지도 전망이 나오는데 이 비트코인 상승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8월을 저점으로 무섭게 올라가는데요. 사실 반감기를 지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올라갔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 지도자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일기 때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지금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금이나 원유처럼 정부가 쟁겨놓을 수 있는, 재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자산으로 삼게끔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된다면 향후 5년간 100만 비트코인을 중앙정부라든지 혹은 연준이 사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네. 꼭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이 조금 비트코인을 조금 트럼프가 굉장히 집중해서 띄우려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트럼프의 환율 정책과 뭔가 연결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엔 뭐 우리나라가 지금 440억 달러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달러 약세를 궁극적으로 조금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재임 기간 중.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트럼프 이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까지도 보고 있다. 시장 유동성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결국 우리 증시에 들어올 돈들은 좀 적어진다라고 봐야겠는데 이 부분 영향도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빈집에 가깝고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안 하고 또 기관들은 돈이 없고 네. 또 개인들은 지금 뭐 미국에 많이 조금 투자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까지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증시의 수급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놀이터 비슷하게 네. 이렇게 선물 시장을 가지고 조금 트레이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도 잘 지켜봐야겠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양호하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가 12월 금리 동결 검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밤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망은 지난 작년 이맘때쯤이 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는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전월에 2.4%였는데 전년 동월비 오늘 밤에 나올 9월 헤드라인 CPI는 2.6%, 조금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전월비가 조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0.3%로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에 9월 달에 8월 달 대비 0.26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9월 대비 이번에가 이제 0.26 올라갈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요. 네. 9월 달에는 8월 대비, 전월 대비죠. 8월 대비 0.31%.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서 똑같이 0.3%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지난달에 0.31보다는 낮은 0.26을 반올림해서 0.31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냥 고만고만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 12월 FOMC 금리나 확률은 낮아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취임한다면 노골적으로 연준에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트럼프 2기의 연준의 금리나 경로에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내년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더라도 내년도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12월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반반인 것 같고요. 네. 선물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최종 금리는 4.0 이하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가장 후하게 봐도 3.75,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최종 연준의 기준금리는 뭐 내년 말이 되겠죠. 네. 4.0. 그래서 앞으로 한 3번 정도 인하가 유력하지 않을까. 한 4.0까지 내리면 더 이상은 인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물가를 안고 내년도 트럼프 정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최종금리 뭐 후하게 봐도 3.75, 최종금리 4.0%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변화가 생길 요인으로 관세도 많이 꼽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뭐 공약대로 보편 관세 시행을 한다면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뭐 관세 인상이 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상대국도 같이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고 네. 그러면 다시 주거니 받거니 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 소비자 물가는 조금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관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조금 단계적으로 시행될지언정 지금 2008년 이후에 지속된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 네. 또 재정 적자,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늘어난 정부 부채와 재정 통화량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일기 때와는 굉장히 다른 현재 물가 압력을 지금 안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트럼프 2기가 출범하거든요. 가령 네. 서비스 물가는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에 비해서 거의 2배고요. 근원 CPI도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좀 적절하게 오르는 그런 시기였지만 네.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트럼프 2기는 조금 그 인플레이션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도 좀 불꽃이 튈 정도로 조금 위험한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둔화 추세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가 취임하면 뭐 우리나라처럼 대미 무역 흑자를 뭐 크게 내는 나라들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당연히 된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어떤 뭐 공식으로 풀릴까가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이제 트럼프가 없더라도 아니더라도 내년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올해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이제 성장률 감소 요인이 좀 있고요, 둔화 요인이 있고 또 일단은 뭐 자동차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이 지금 예고돼 있고 또 우리나라 보편 관세는 피해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중국 대리기로 중국의 값싼 상품이 재화가 조금 덤핑으로 전 세계에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또 성장을 또 압박하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이제 그러한 현상도 예고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 목표보다는 훨씬 또 낮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KDI가 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다 반영됐다고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주식 흐름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 어떤 걸 좀 꼽고 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내년도 S&P 500 기업의 EPS가 올해보다 17%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제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형성된다면 지금 조금 미국의 증시 랠리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과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경제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기업 이익과 가이던스가 아닌가. 이 부분이 그래도 미국 증시가 살아있어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움직일 공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기업 이익 가이던스를 좀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